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요소이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면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처리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수연이라는 여성이 있었다. 수연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바쁘게 일하느라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스스로에게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다룰 방법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수연은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조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혀 신나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점점 운동이 주는 상쾌함과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규칙적인 운동은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두 번째 방법은 명상과 호흡법이었다. 친구의 추천으로 명상 클래스에 참여하게 된 수연은 매일 아침 조용한 방에서 명상을 하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았지만 차츰 마음이 차분해졌고 하루를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세 번째 방법은 건강한 식습관이었다. 평소 인스턴트 음식과 고칼로리 간식을 즐기던 수연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신선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 등 건강한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바꾸기로 했다. 균형 잡힌 식사는 그녀의 몸을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었다. 네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면이었다. 수연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은 그녀의 일상에 있어 중요한 변화였다. 다섯 번째 방법은 시간을 내어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는 것이었다. 수연은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다. 붓을 들고 캔버스에 집중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었다. 창작은 그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교류였다. 그녀는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간관계는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고 친구들은 언제나 그녀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마지막 7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었다. 수연은 매일 감사한 일을 일기장에 적기 시작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녀는 삶의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다루게 된 수연은 더 이상 스트레스에 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변화에 만족했고 주변에도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널리 전파하기 시작했다. 수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들 또한 건강한 삶을 향한 길을 찾게 만들었다. 두 번째 이야기, 번화한 대도시에서 고층 빌딩이 구름에 닿고 거리에는 주민과 관광객의 생기로 가득 찬 곳에 평범한 남자 톰이 살고 있었습니다. 톰은 혁신과 빠른 실행으로 유명한 기술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숫자와 코드, 그리고 수없이 많은 키보드 타자로 지배되는 세계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회의, 마감, 프로젝트 브레인스토밍으로 가득 차 있었고 대부분은 빛나는 화면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도시로 이사온 이후 톰은 디지털 시대의 많은 직장인들과 익숙한 루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아침은 혼잡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그의 책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끝없이 이어지는 이메일과 업무를 처리하며 종종 시간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점심조차 급하게 해결해야 했고 보통은 컴퓨터 앞에서 먹거나 드물게 회사 라운지에서 잠시 탈출해 고층 빌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앉아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어깨를 풀거나 팔을 쭉 뻗곤 했지만 곧 다시 디지털 세계로 돌아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톰처럼 많은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일에 깊이 빠져 있었고 몇 시간 동안 의자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화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모토는 명확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일을 끝내라. 하지만 몇 주가 몇 달로 흘러가면서 톰은 자신의 신체와 에너지 수준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허리는 점점 더 자주 아프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둔한 통증이었지만 아침마다 고통으로 발전했습니다. 밤에는 목의 긴장과 허리의 긴장감 때문에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를 직무의 스트레스와 업무의 요구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의 회사 건강 세미나에서 톰의 인식이 본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는 직원들이 모여들었고 대부분은 자신들의 책상에서 벗어나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세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연사로 나온 에너지 넘치는 물리치료사인 리사 퍼킨스 박사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참여자들을 사로잡았고 신진대사 저하, 비만 위험, 순환 문제, 그리고 근골격계 장애가 앉아있는
무기력 뒤에 숨어있음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리사는 비활동적인 생활 방식이 신체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지 기능에도 미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격려의 고개 끄덕임과 엇갈린 시선들이 오갈 때 톰의 깨달음은 깊어졌습니다. 그는 두통, 생산성의 중간 슬럼프, 그리고 가끔의 기분 변동이 단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의 앉아있는 생활 방식 뒤에 숨겨진 더 큰 빙산의 일부임을 연결지었습니다. 리사는 장시간 앉아있는 것에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브레이크, 개념 다시 30분마다 서서 1에서 2분간 몸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체공학적 의자, 스탠딩, 책상, 유연성 운동, 정기적인 산책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미나에 자극받아 톰은 자신의 작업 공간을 혁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스탠딩 책상을 요청하고 아침과 점심시간에 걷기 운동을 시작했으며 매일 스트레칭을 일상 내 포함시켰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한 동료들도 곧 그를 따른 결과 회의는 더 이상 의자에 묶여 진행되지 않고 가끔 서서 또는 거두며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의 생산성은 높아졌고 그에 따라 사기도 증가했습니다. 활동적인 적응을 거친 수주 후 톰의 허리 통증은 서서히 줄어들고 그의 에너지 수준은 상승했으며 일상에 명료함이 찾아왔습니다. 매일의 변화 속에서 사무실 환경은 진화했고 앉는 것은 더 이상 족쇄가 아닌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돌아보면 톰은 도시가 그의 무활동의 순환에 가두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퍼페추에이티드했던 순환입니다. 그 위험은 실제로는 숨어 있었고 헌신과 현대, 직장 문화의 위장 아래 감춰져 있었습니다. 톰의 여정은 단순히 자신의 생활 방식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식을 공유하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리사 박사와 함께 매달 워크숍을 주관하며 회사의 건강과 생산성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행동들은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 산업 전반에 걸쳐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건강과 디지털 시대의 요구를 지키도록 독려했습니다. 결국 단순한 인식의 이야기가 인생과 일의 균형에 대한 교훈으로 펼쳐졌습니다. 앉아있는 것이 중심인 세상에서 활동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세 번째 이야기한 때 물 마시는 것을 잊고 지내던 소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녀는 항상 피로하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증상에 시달렸다. 날씨가 더워지며 이러한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수분 섭취량이었다. 1. 매일 아침 물 한 잔으로 시작하기. 소라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확인하며 혼잡한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그러나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라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매일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 어렵지 않은 일처럼 보였지만 이는 그녀의 몸을 깨어나게 하고 하루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2. 시간에 맞춰 물 마시기. 그녀는 시간을 정해두고 알람을 맞춰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매 시간 정각마다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고 그때마다 물을 반 잔씩 마셨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졌으나 점차 습관이 되어갔다. 3. 좋아하는 물병 사용하기. 소라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의 물병을 구입했다. 부드러운 민트색 물병은 그녀의 책상 위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놓였고 그녀는 그 물병을 볼 때마다 물을 마셨어. 단순한 것이었지만 물병 자체가 그녀에게 물을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4. 과일을 활용한 수분 섭취. 물을 무작정 많이 마시기가 어렵게 느껴졌던 소라는 과일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오렌지, 수박, 멜론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들은 그녀의 수분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늘려주었다. 특히 여름에는 과일 샐러드를 만들어두고 하루에 조금씩 나눠 먹으면 좋았다. 5. 차와 허브티를 활용하기. 차를 좋아했던 소라는 카페인이 적은 허브티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수분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민트티와 루이보스티 같은 허브티를 택했다. 따뜻한 차는 그녀에게 편안함을 주었고 물 마시는 것을 더욱 즐겁게 만들었다. 6. 식사 시간을 활용하기. 소라는 모든 식사 때마다 물을 한 잔씩 마셨다. 식사 전, 중간, 후에 물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량이 늘어났고 소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7. 수분 공급 트래커 사용하기. 마지막으로 소라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하루 수분 섭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매일 목표를 향해 수분을 얼마나 더 섭취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였고 작은 성취감을 얻었다. 이렇게 그녀는 7가지 습관을 몸에 익히며 이전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즐기게 되었다. 피로감과 두통도 점차 줄어들었고 몸에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돌아왔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여러분도 직접 체험해보기 바란다. 물은 그저 흔하디 흔한 액체가 아닌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자.